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이들이 하루에 한 번 주는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이죠. 미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20만 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날이 다르게 실업자들이 폭증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2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서는 무료 식료품 배급소가 음식을 나눠주기 1시간 전부터 이를 받기 위해 5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에 따르면 무료 급식에 대한 수요는 작년 동기 대비 60% 이상이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실물 경제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마저 질색하며 입국 금지를 시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 역시 우리가 흔히 아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바로 과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제국 영국입니다. 영국은 유니세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유니세프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현재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런던 남부지역 학교의 아침 식사와 음식 상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완성을 발표한 이후 이것을 가장 빨리 접종 시작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경제적인 피해가 막심하다 하더라도 이제 끝이 시작되었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를 중심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VUI202012-01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등지로 퍼진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의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페리얼 칼리지의 닐 퍼거슨 교수에 따르면 이 변종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이 어린아이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 중 이번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이유죠. 물론 WHO에서는 영국의 발표가 있은 직후 화상 브리핑을 통해 이 상황은 통제불능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변했다지만 이것은 인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나 떨어지는 현재의 바이러스도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감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하니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창궐 발표가 있은 직후 현재까지 40개국 이상에서 영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제 더 이상의 연결고리도 사라진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을 향해 영국에서 오는 비필수 여행은 모조리 막아라 라며 영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최고 우방국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항공사와 행정부에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72시간 내에 진단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을 검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한편 섬나라 영국과 아주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뒤늦게 떨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사실 섬이 아니라 대륙이죠. 바로 남극입니다. 지난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극 대륙에 있는 칠레기지 소속 연구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래 남극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극은 연평균 강수량이 50에서 70mm 내외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얼음이 있다 뿐이지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 대륙이죠. 그런데 이곳은 또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지속되어 건조하고 추운 날씨, 강력한 바람이라는 코로나19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넓은 땅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지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것이 남극 대륙 전체에 번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남극 대륙 칠레 기지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두어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파견된 과학자들의 안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보고과학기지에 비해 세종과학기지는 주변에 다른 국가들의 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소위 인싸존입니다. 칠레의 기지와도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기에 국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 불리기에 남극 세종기지의 우리 대원들도 고위험군이라 생각될 수는 있지만 사실 한국의 대원들은 현재 다른 방면에서 인싸 취급을 받고 있다 합니다. 바로 방역인싸이죠. 전 세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기 한국의 남극기지는 이미 철저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3월부터 모든 외부인의 방문을 차단하고 주변 기지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복과 마스크, 소독제 등 각종 방역 물품까지 완벽히 확보하여 감염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는 당시 남극의 관문 도시인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때의 선고안이 9개월이 지난 지금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현재 있는 다른 국가들의 기지에서는 이미 셔터를 내려버린 한국 기지의 견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봉쇄와 임무의 수행을 반년 이상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이죠. 반면 또 다른 섬나라 일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야심차게 밀어주던 메이드 인 재팬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비간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해외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아베 역시 아비간은 완벽한 치료제라 침이 닳도록 칭찬했죠. 그런데 지난 21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에 대해 사용 승인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는 아비간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였죠. 아비간을 수입했던 국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임상시험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약물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가며 팔아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이런 기초적인 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인가 라며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22일 일본 간호협회의 후쿠이 요시코 회장은 이제 우리는 사명감만으로 방역에 임하기에는 한계에 가까워진 상태이다라며 일본의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경고했습니다. 지금이야 부족한 인원만으로도 근근히 병원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특유의 무더기 클레임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합니다. 때문에 이에 스트레스 받은 간호사들이 출근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스가 총리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고투 캠페인을 고집하는 스가 총리야말로 최대의 국난이다. 의료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고투 캠페인을 통해 내년 도쿄올림픽에나 데뷔하려는 스가 총리를 대놓고 비난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미야자와 타케유키는 이제 고투 캠페인의 정지가 무의미할 정도로 고투 캠페인은 일본의 코로나 확산에 치명적인 방아쇠를 당겼다 라는 하소연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극우 매체에서는 일본의 현실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비국민으로 치부할 뿐인데요. 일본은 미국보다 사망자와 감염자 수도 적은데 왜 의료 붕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라며 철없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기에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농림수산물, 식품은 501억 에너치로 전년보다 약 21% 감소한 수준이었다고 이혼 DJ 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일본산 술이나 과자 등의 한국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2018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농림수산물, 식품은 전년보다 6.4% 늘었는데 한국에서 확산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작년에 뜸이 반전했다.
일본이 작년에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 농림수산물, 식품은 합계 9,121억의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때 신조 내각은 2019년에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액 1조 엔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 외에 홍콩에 대한 수출도 부진했다. 작년에 일본이 홍콩에 수출한 농림수산물, 식품은 전년보다 3.7% 감소한 2,037억의 이에 반해 중국과 미국 수출은 각각 14.9%, 5.2% 늘었다.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등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생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에 맞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도 이런 판로 확대 시도의 일환이다. 일본은 WTO에서 역전패를 당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WTO 분쟁에서 또 해냈다. 2019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폐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이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굴욕외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는 항상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중 일부는 WTO에서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한 국가들이라고 했죠. 원래 WTO에서 개발도상국이 되는 것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자의적인 기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1. OECD 가입국이면서 2. G10 회원국이고 3.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지정함과 동시에 4. 세계 상품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WTO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는 WTO를 무시한 채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하고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첨예해지던 시기에 만약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한국은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에게 맞선다는 국제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여론에서도 그동안 국가가 25년간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 정도면 국가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는 농민들이 알아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농가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내 농산물도 수입 농산물과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농업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산업화에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동안 농업 부문의 국가 무역 수준은 적자로 돌아섰고 식량 자금률도 21%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대규모 농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화를 통해 낮은 단가로 농작물을 수확해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농업 보조금은 지급하고 있죠. 이처럼 농업은 강대국에서조차 자유무역의 관점만으로 바라보는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권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국가가 극단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그 국가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해낼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짐으로써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 인구가 사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수입 농산물에 의해 국산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이 사멸하는 것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전국의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와의 신뢰가 깨졌다며 분노하였고,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진행됐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예민한 품목은 쌀이었습니다.